이제 국무조정실에서 컨트롤 타워가 이제 확실하죠? 확실하죠. 부처가 많다 보니 어느 부처가 컨트롤 타워인가를 잘 모르고 있으면 안 되겠잖아요. 전체 이행 점검하는 거는 국조실의 컨트롤 타워가 돼서 챙기겠고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네. 이 문제에 대해서 뭐 대통령께서 굉장히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걸 강조한 말씀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무조정실 국무 2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내 미세먼지 발생은 크게 국외 영향과 국내 배출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미세먼지 발생 원인에 대해서 각 발표 기관마다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만 국외 영향이 50% 내외라고 합니다. 고농도시에는 국외 영향이 최대 70%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지난해 7월 발표된 환경부와 미국 항공우주국의 공동 연구 결과에서는요, 국외 영향이 48%, 국내 배출이 52%이고 특히 중국 내륙 영향이 32%라고 합니다. 이처럼 국외 특히 중국의 미세먼지 발생 영향이 작지 않음에도 그동안 그에 대한 정부 대책은 많이 부족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 대책에도 종전 대책의 반성 및 평가를 하면서 미세먼지 국외 영향에 대한 대책이 미흡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차장님께서도 인정하시죠? 예, 예. 문재인 정부는 지난 대선에서 한중 정상외교의 주요 의제로 미세먼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외교부에 확인해 보니까 작년 12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미세먼지 문제는 미세먼지 공동 저감이라는 내용으로 주요 의제 가운데서 경제 통상 협력의 하위 항목으로 포함됐다고 합니다. 기존 장관급 회의에서 논의됐던 미세먼지 문제를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것도 의미가 없진 않습니다. 하지만 국내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과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자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하부 항목이 아닌 주요 의제로 다뤄져야 했습니다. 정상회담 당시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제 7개월이 이제 지났습니다. 시간은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추후 열릴 한중 회담에서 미세먼지 문제가 주요 의제로 격상돼서 논의될 수 있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뭐 최대한 노력한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약속은 지켜야죠. 대통령 공약을 얼마나 중요시합니까? 미세먼지 때문에 이렇게 심각한데 최대한이 아닙니다. 기필코 약속은 지켜야 됩니다. 방금 보고를 하실 때 뭐라고 했냐, 미세먼지는 은밀한 살인자라고 불릴 정도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실 때 이렇게 심각성을 느끼면서도 주요 의제로 다르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아니란 생각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약속 지키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존경하는 나경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미세먼지 특위 오늘 1차 회의를 하는데요. 제가 저출산 대책 특위도 하면서 이렇게 느꼈는데 늘 부처가 보고하는 방식은 똑같고 부처의 이러한 주요 국가 아젠더의 대응 방식은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질병관리본부장께서 아까 OECD에서 2016년에 예측한 2060년 대기오염 사망률 OECD 국가 중 1위 국가라는 것은 아주 충격적인 저는 보고사항이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저는 최고로 우선순위로 취급되어야 될 아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작년에 3호 업무 지시를 내렸고 7월 19일에 국정과제로 선정이 되고 9월 26일에
아까 국무조정실장 차장께서 보고하신 대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수립을 12개 부처가 합동해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공약사항을 보면 미세먼지 대책 특별기구를 설립한다 그랬는데 이 부분은 전혀 실행되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특별기구 신설이 TF팀으로 대체하는 건가요? 조정실 차장 대답하시죠. 예, 지금 현재는 그 총리실의 관계부처 TF로 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보니까 TF를 구성했다로 끝이에요. 그 다음에 한 번도 TF 회의 안 했죠? 제가 지금 자료 요구를 했더니 TF 한 번도 회의 안 했습니다. TF의 구성원은 전부 다 팀장, 우리 정책관들, 실장 이런 직급입니다. 과연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보통 이렇게 아젠다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주무부처가 아무래도 미세먼지는 환경부 장관이 될 텐데요. 환경부가 될 텐데 환경부 중심으로 하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출산 특위위원장을 하면서 일본의 저출산 장관을 만나러 간 적이 있었어요. 일본은 그러니까 일종의 특별장관을 만드는데 이 가장 큰 성과가 뭐냐 그랬더니 일본 속담에 호랑이의 힘을 빌린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결국 저희가 하는 것은 아베 총리의 힘을 빌려서 좀 더 추진력 있게 업무 과제를 추진했다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중요한 건 지금 어느 부처 컨트롤 타워가 어딘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실 산하의 TF는 정책관 수준의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힘이 실리지 않습니다. 대통령 공약 사항대로 특별기구를 제대로 신설하는 것을 조속히 우리 여기 지금 환경부 장관이 나오셨는데 장관급이 나오셨는데 이 부분을 국무회의에서 논의하시고요. 또 청와대랑 긴밀하게 협의해서 이 부분을 좀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출산 대책, 미세먼지 대책 이런 거 정말 중요한 국정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진행되도록 해주시고 다음에는 컨트롤 타워가 어디고 우리가 대통령 공약 사항에 따른 특별기구를 어떻게 설치하는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에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 환경부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환경부에서 이 업무보고 3쪽에 보면 마찬가지예요. 아까 이제 비상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지금 대중교통요금 무료 단독 시행을 서울시에서 했는데 보완 방안에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위하여 수도권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것을 확대 조정하겠다. 이 확대 시행 의지를 밝혔어요. 그런데 환경부 장관께서는 프랑스가 이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프랑스가 왜 이 정책을 파리가 2014년부터 16년까지 실시하다가 중단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셨습니다. 왜 파리가 중단했습니까? 단기적으로 아마 그 성과 문제가 이쪽에서도 이슈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파리에서 이슈가 돼서 그만둔 중단 대책을 우리는 환경부에서 확대하겠다고 업무 보고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리고 환경부 장관께서는 도대체 그 정책의 효과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또는 그것이 어떠한 정말 예산상은 어땠고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 아까 답변을 뭐라 그러셨습니까? 처음에는 좀 정책이 그러니까 결과가 좋겠죠. 아니 그런 식으로 예산을 씁니까? 지금 서울시가 하루 이렇게 대중교통요금 무료로 하는데요. 보니까 50억 듭니다. 50억이면 노후트럭 1000대의 배기가스 처리를 할 수 있는 돈입니다. 자, 파리는요. 당시에 6%의 감소에 불과했다고 보고서 이거 중단했습니다. 아니 정책의 어떤 이미 실패해서 중단한 정책을 갖다가 차용하면서 이게 개조가 뭡니까 개조가? 아니 대강 그거 괜찮을 것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정책을 시행합니까? 환경부의 업무 보고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점이 1분만 더 주시죠. 저 추가 질의 안 하겠습니다. 아니 오늘 시간은 그대로 정확하게 지키시고 추가 질의하십시오. 예. 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식으로 대책 마련하고 확대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려우니까 왜 이것을 확대해야 된다고 보고했는지, 파리 정책이 좋다고 여기에다가 보고했는지 이 파리 사례에 대해서 분석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도대체 이 환경부 장관하고 지금 오늘 모든 부처 답변하는 태도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요. 이번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하고 비슷하게 위원회 공화국으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당수 모든 부처의 TF팀을 구성하면서 뭐 학계, 시민단체, 전문가라는 이유로 사실상 공무원을 배제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공무원들이 과연 적극적으로 이러한 것을 꼼꼼히 챙기느냐? 전혀 그 부분의 의지를 읽을 수 없습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공무원의 역할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 국무조정실 차장도 뭐 꼼꼼히 챙기겠다고 했는데 TF팀 한 번도 열지 않았습니다. 회의를. 이렇게 대강 엉터리로 답변들 하시지 말고요. 공무원들 제대로 일하십시오. 제 사실관계만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실무 TF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건 사실관계가 좀 다르고 답변했습니다. 저희 의원실에. 아닙니다. 이미 킥오프 회의를 10월달에 했고요. 그때 당시에 58개 그 과제를 어떤 항목들에 대해서 어떤 지표를 가지고 어떻게 그 관리를 해 나갈지에 대한 그런 실무 협의를 계속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27일 회의 이후에 한 번도 회의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건 사실 아닙니까? 27일 회의 이후에 한 번도 안 하지 않았습니까? 27일 회의에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지에 대한 계획과 플랜을 다 짜서 공유를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4, 4분기 이행 계획을 1월 중에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경원 의원님께서 그 미세먼지에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적해 주시는 것은 저희가 잘 반영하겠습니다. 다만 저는 이 미세먼지 대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은 전 국민이 이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추진돼 왔던 경유차라든지 이런 시설이나 도구 중심의 접근보다는 참여를 위한 그런 인센티브 제도, 특히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책들이 더 강화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장기적으로 성과들을 분석해 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분석해서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는 더 열띤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잠시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출산대책 특위도 하면서 이렇게 느꼈는데 늘 부처가 보고하는 방식은 똑같고 부처의 이러한 주요 국가 아젠더의 대응 방식은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질병관리본부장께서 아까 OECD에서 2016년에 예측한 2060년 대기오염 사망률 OECD 국가 중 1위 국가라는 것은 아주 충격적인 저는 보고사항이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에 저는 최고로 우선순위로 취급되어야 될 아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작년에 3호 업무 지시를 내렸고 7월 19일에 국정과제로 선정이 되고 9월 26일에 아까 국무조정실장 차장께서 보고하신 대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수립을 12개 부처가 합동해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공약사항을 보면 미세먼지 대책 특별기구를 설립한다 그랬는데 이 부분은 전혀 실행되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특별기구 신설이 TF팀으로 대체하는 건가요? 조정실 차장 대답하시죠. 예, 지금 현재는 총리실의 관계부처 TF로 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보니까 TF를 구성했다로 끝이에요. 그 다음에 한 번도 TF 회의 안 했죠? 제가 지금 자료 요구를 했더니 TF 한 번도 회의 안 했습니다. TF의 구성원은 전부 다 팀장, 우리 정책관들, 실장, 이런 직급입니다. 과연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보통 이렇게 아젠다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주무부처가 아무래도 미세먼지는 환경부 장관이 될 텐데요. 환경부가 될 텐데, 환경부 중심으로 하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출산 특위위원장을 하면서 일본의 저출산 장관을 만나러 간 적이 있었어요. 일본은
일종의 특별장관을 만드는데 이 가장 큰 성과가 뭐냐 그랬더니 일본 속담에 호랑이의 힘을 빌린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결국 저희가 하는 것은 아베 총리의 힘을 빌려서 좀 더 추진력 있게 업무 과제를 추진했다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중요한 건 지금 어느 부처 컨트롤 타워가 어딘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실 산하의 TF는 정책관 수준의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힘이 실리지 않습니다. 대통령 공약 사항대로 특별기구를 제대로 신설하는 것을 조속히 우리 여기 지금 환경부 장관이 나오셨는데 장관급이 나오셨는데 이 부분을 국무회의에서 논의하시고요. 또 청와대랑 긴밀하게 협의해서 이 부분을 좀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뭐 저출산 대책, 뭐 미세먼지 대책 이런 거 정말 중요한 국정 과. 이제 국무조정실에서 컨트롤 타워가 이제 확실하죠. 부처가 많다 보니 어느 부처가 컨트롤 타워인가를 잘 모르고 있으면 안 되겠잖아요. 전체 이행 점검하는 거는 국조실의 컨트롤 타워가 돼서 챙기겠고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네. 이 문제에 대해서 뭐 대통령께서 굉장히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걸 강조한 말씀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무조정실 국무 2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내 미세먼지 발생은 크게 국외영향과 국내 배출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미세먼지 발생 원인에 대해서 각 발표 기관마다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만 국외영향이 50% 내외라고 합니다. 고농도시에는 국외영향이 최대 70%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지난해 7월 발표된 환경부와 미국 항공우주국의 공동 연구 결과에서는요, 국외영향이 48%, 국내 배출이 52%이고 특히 중국 내륙 영향이 32%가 합니다. 이처럼 특히 중국의 미세먼지 발생 영향이 작지 않음에도 이후 이제 7개월이 이제 지났습니다. 시간은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추후 열릴 한중 회담에서 미세먼지 문제가 주요 의제로 격상돼서 논의될 수 있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뭐 최대한 노력한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약속은 지켜야죠. 대통령 공약을 얼마나 중요시합니까? 미세먼지 때문에 이렇게 심각한데 최대한이 아닙니다. 기필코 약속은 지켜야 됩니다. 방금 보고를 하실 때 뭐라고 했냐, 미세먼지는 은밀한 살인자라고 불릴 정도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실 때 이렇게 심각성을 느끼면서도 주요 의제로 다르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아니란 생각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약속 지키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존경하는 나경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미세먼지 특위 오늘 1차 회의를 하는데요. 제가 그동안 그에 대한 정부 대책은 많이 부족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 대책에도 종전 대책의 반성 및 평가를 하면서 미세먼지 국외 영향에 대한 대책이 미흡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차장님께서도 인정하시죠? 예, 예. 문재인 정부는 지난 대선에서 한중 정상외교의 주요 의제로 미세먼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외교부에 확인해 보니까 작년 12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미세먼지 문제는 미세먼지 공동 저감이라는 내용으로 주요 의제 가운데서 경제 통상 협력의 하위 항목으로 포함됐다고 합니다. 기존 장관급 회의에서 논의됐던 미세먼지 문제를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것도 의미가 없진 않습니다.
하지만 국내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과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자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하부 항목이 아닌 주요 의제로 다뤄져야 했습니다. 정상회담 당시에 문재인 정부 출범